다 오시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시겠지만 10시 반 되면 초침까지 따라서 10시 반 되면 시작하는 건데 오늘 담당 이사님부터도 저 밖에 나가 서 계시는데 우리는 한 명을 두고라도 제 시간에 시작합니다. 마치 컴퓨터 동작에서 앉아서 이사 한번 늦어졌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세상에는 소문만 자자하게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저명이 가능하면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저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에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저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3,000명이 다 그래요. 여기 앉으신 분이 다 그래요. 근데 제 눈에 띄었다 하면 실제 조용하지만 저명한 사람 눈에 띄었다 하면 제가 강사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노력을 서로 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찾을 노력을 해야 되고 어느 분은 눈에 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옆에 눈에 띄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모임에 자주 오고 카페에 어쩌다 한 번씩 글 하나씩 걸리면 제가 다 특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용하고 바쁘고 이쁘고 능력 있는 저명인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그 공지문에 우리 마승희 씨는 너무 많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 능력을 하나도 기억 못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기억 안 하더라도 새롭게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거기 그 카페에 소개됐던 이 포럼을 소개했던 내용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관광공사에도 강의하셨죠? 네. 관광공사. 아, 네. 한국관광공사 국가기관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K-팝 때문에 외국에서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온다잖아요. 그 외국에서 관광객들을 관리해주는 관광공사. 거기서 여행에 대해서 강사를 뽑는데 거기 강사도 선임돼가지고 기간이 1년 단위로 다 끝나고 지금 넣으시나요? 네, 지금은 다른 강사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시만이 아니라 본인이 강의 중에 나는 무용도 해. 대학에서 무용학과 나왔어. 이런 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저명한 강사를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가능하면 저한테 실력을 조금이라도 뽀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바로 강사를 모십니다. 그 사례가 있어요. 어제 제가 청주에 가서 3일 청주 지방도시 3일 걷기를 하고 카페에 글도 올렸어요. 오후 저녁에 늦게 와서 집에 도착하니까 11시쯤 됐어요. 그랬는데 여행 중에 여행이라는 게요. 사람들은 관광을 다니잖아요. 저는 여행을 사람 만나러 다녀요. 그래서 여행 중에 63년생 미인 발효식품 명인을 만났어요. 제가 그 명인을 만나서 대화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우리 여기 강단에 한번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포럼을 뻥을 많이 치고 한번 모시겠다고 해서 승낙을 받아놨어요. 우리 카페에 보면 오늘 글이 올라온 사람이 지금 현재 카페 제일 상단에 올라온 사람이 이 사람 글입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포럼에서 가능한 우리 시니어 우리들에게 맞는 주제로 대화를 같이 나눌 강사를 찾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많이 이미 강의하셨지만 강의 안 하신 분은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린 특별히 학문적 배경이나 뭐 특별히 어려운 걸 가지고 법주주의 성이 아니니까 그런 그걸 통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는 그런 죽을 때까지 학습하는 우리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은 마승희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승희님을 위해서 다른 말은 다 생략하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마승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또 휴가도 많이 가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제가 나도 시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몇 분들 또 오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책도 이번에 내셨어요. 며칠이면 출간이 됩니다.
경험도 있으면서 시를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되게 아름답게 느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뭐 하기는 참 뭘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한 20년 있으면서 이거저거 많이 하다가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다른 일을 도전을 하고 하다가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시가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시인협회에서도 그렇고 심사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거를 내 감정으로 끌어들여서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시예요. 감성의 언어라 그러죠. 마음의 거울이고. 감정, 사상, 순간 압축된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이에요. 핵심 요소는 함축성과 은유성,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형식의 자유. 시의 종류는 사실 되게 많아요. 산문시, 운문시, 서정시, 현대시, 동시 등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산문시도 있지만 서정시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이제 현대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저희 선생님이기도 하신데 박목월 선생님 자제분 박동주 교수님한테도 지금 서사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겠죠. 근데 그때도 좋다 그랬지만 이 깊은 뜻을 몰랐어요. 요즘 이 시를 읽으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어요. 이 시를 우리 강 선생님 한번 일어나서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 다 읽기는 그러니까.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일주기 남도 300리. 술익은 마을마다 하는 저녁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기서 구절구절이 되게 간단하게 끊어져 있는데도 저희들이 이게 이미지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거는 시인이 아니면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문단에서 모든 게 다 얘기를 해주죠. 천년과 달 가는 나그네의 모습에. 저는 이런 시를 읽으면 이렇게 가슴에 두고두고 자꾸 이렇게 대책임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이제 아주 핫한 작가시죠. 시인이시고 한강의 어느 늦은 저녁 나눔이에요. 이 시는 우리 안희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한강,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네. 이 시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고독과 험함과 우리 현재의 상황과
미래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구절이 그냥 읽으면 될 게 아닌데 여기서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여기서 자기는 모든 걸 다 느끼는 거예요.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자기 삶이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게 얼마나 체념과 고독과 이 모든 게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밥이 별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김에 이분은 이 포인트를 잡고 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되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깊은 시. 이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이분의 시가 프랑스 지하 우리나라 요즘 지하철에 다 시들 있잖아요. 거기에 걸린 시였대요. 근데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데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 입으로 눈으로 가지고 너무 유명해진 곡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머리에 저한테는 충격이 왔어요. 뭐냐면 이 짧은 글인데 어떻게 외로움을 이렇게 설명을 잘했을까?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시는 진짜 대내고 대내입니다. 제가 이런 시를 쓰고 싶어요. 이 간단한데 울림을 줄 수 있는 이런 시.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우리 선생님 오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시의 씨앗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 사실은 정해진 거는 없어요. 저희가 오늘 오는 길목의 전철에서도 얻을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 표정에서도 얻을 수 있고, 지금 오는 비에서도 영감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자기 혼자만 좋아하면 그거는 자기만의 시예요. 그죠? 남들이 읽고 좋다고 느껴져야 그게 좋은 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의력으로 새로운 시각을 깨우는 시예요. 시가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고루하거나 똑같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말을 던질 것 같은데 이 말을 하고 있어. 그게 이제 상상인데요. 제목을 읽으면서 그 시 전체를 상상하기도 하고 또 시를 읽으면서 제목을 유추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 안에서 자기한테 있는 말을 끄집어내는 시가 가장 정직하면서도 공감이 돼요. 꾸미려고 하면 외려 안 돼요. 그리고 시를 이거는 시야. 그리고 막 멋있게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외려 공감이 안 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쓰다가 어떤 한 문장에서 임팩트가 있으면 그게 사람의 가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시입니다. 시인을 위한 마음의 준비. 오감훈련. 오감훈련은 뭐 많죠.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열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살 때 우리 이 세포를 잘 안 써요. 근데 시를 쓰는 사람들은 모든 게 열려있고 모든 게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꽃 한 송이를 보는데 그 꽃 한 송이가 그냥 꽃이 아니고
나한테로 다가오는 꽃이고 버려진 꽃이고 누군가가 짓밟은 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관점, 감정과 기억, 생각을 담아두기. 저는 이 감정과 기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 안에 감정이 있어요. 저 안에 기억이 있어요. 제가 시를 쓰다 보면 참 어린 시절을 제가 끄집어내서 쓸 시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처럼 진솔하고 순진한 게 없어요. 순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시가 맑고 깨끗하려면 절대 자기 과거를 숨겨놓지 마시고 그거를 끄집어내고 분출해서 그리고 시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든지 담아두셔야 돼요. 나쁜 생각이든지 좋은 생각이든지 담아뒀다가 그게 시로 꼭 끄집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감정 스케치. 오늘의 감정을 뭐라고 쓸까요? 나는 길을 걸었어. 근데 비가 내 발등에 떨어졌어.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그리고 비가 말을 걸었네.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림의 소리인가?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들리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자기한테 끊임없이 어떤 시적인 감각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일상 기록. 평범한 순간에서 시적 순간을 발견하기인데요.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다가도 볼펜하고 노트를 옆에 둡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써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면 기억 안 나거든요. 아침에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내일 시도 쓸 거야. 근데 전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한테 요즘은 핸드폰도 있잖아요. 소리로 녹음하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저는 뭐 딱 문득 떠오르면은 혼자 그냥 주물주물 들으면서 가요. 특히 비 오는 날 같은데 감정이입이 되게 잘 돼요. 그러면 막 그러고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네. 내가 나한테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일상 기록의 중요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3개 버전입니다. 오연 선생님 읽어주세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네. 스트레스가 좀 풀려있죠. 예,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에서 지금 풀꽃을 똑같은 풀꽃을 보고 이렇게 다른 표현들로 나와 있어요. 각자가 다 틀리죠. 근데 다 싱그럽잖아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보고 한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지들을 너무나 많이 칠 수가 있어요. 이 첫 시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죠? 뭐 여기저기 가도 다 걸려있는 거. 너도 그렇다. 멋있죠? 풀꽃2에서도 그랬어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풀꽃 3에도 메시지가 있죠.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마음을 시는 참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동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시를 써도 똑같은 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시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를 쓰기 위한 준비 단계로는 첫 번째, 내 감정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력을 기우고 언어 감각을 열어가는 여정, 마음을 움직이는 시, 새로운 시. 이게 컴퓨터 작업하다 보니까 옮기고 이러면서 얘가 새로운 네. 시간을 깨우는 시. 네. 이거는 저의 시입니다. 저의 시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철렁임, 하늘을 잡아당겼다, 품었다, 다시 놓았다, 붙잡았던 새처럼 날아간다. 피어오르는 자유로움을 누리기만 하다, 누리지 못했다.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표현도 못했다. 그래서 내 젊음은 아팠다. 한 줄기 햇살을 받으며 눈 감고 나니 그때의 철렁임이 아픔이 다 젊음이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생각을 하면서 쓴 거예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사춘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때가 제 사춘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너무나 고민이 많았던 시절. 근데 지금 보면 그것도 아름다운 시절. 그 다음에 감각의 언어 오감 표현. 이제 표현의 날개는 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힘이에요. 어떤 생명을 불어넣느냐는 여러분 개인한테 있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그리고 심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 영상.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심상을 어떻게 떠오르느냐.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자꾸 뭔가가 연상을 하고 이미지를 떠올라서 만들어보고 이래야 이것도 연습이 돼서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오감을 통한 언어는 몇 번을 얘기해도 모자란데 이 보는 거, 듣는 거, 듣는 거, 촉각 그리고 미각까지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의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오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다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세포는 살아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자꾸 느껴야 되고 만져야 되고 잡아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눈길을 마주쳐서 서로 소통을 해야지 세포도 젊어지고 그렇죠? 감각도 깨어지고 오감 표현 시습 예제로 시각 시습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꽃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색깔로 자기가 바라보고 묘사하느냐가 다 틀려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오렌지로 봐요. 창밖을. 자기 마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푸른색, 보라색, 노란색. 이러면 얘기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어떤 거를 정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이거는 이거야 이러지 말고 모든 거를 다 열어놓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각실습도 마찬가지예요. 빗소리를 의성어 의태어로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후두둑 창문 두드리는 소리.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눈물같이 어려있는 소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물방울을 보면서 두근두근 나는 너를 기다린다. 오 내 슬픔이여 너도 울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얼마든지 말을 지어낼 수 있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말로 지어내라는 거예요. 복합감각실습 이거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 사진 보세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아닌데 여기에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어. 이게 이미지예요. 이게 상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을 안 하잖아요. 어린애들은 이런 상상을 잘해요. 저희가 이런 상상을 해야 내가 안 늙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거 보면서 맞아 저런 거야. 박수를 쳤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예요.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얼굴들,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군중을 꽃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런 또 다른 복합적인 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창의성이 키워지면 시뿐이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되게 생각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시의 리듬은 언어의 소리와 의미가 일체를 이루는 현상이라고 음악성과 정세 흐름을 만들어주는 핵심이고 시의 통일성, 연속성, 동일성의 감각을 부여하고 내가 쓴 시를 소리내어 읽어보라. 시가 똑같은 시를 우리가 국민학교 제가 나이가 나오죠? 초등학교 교과서를 읽듯이 이렇게 읽으면 그게 무슨 시겠어요? 음률을 타잖아요. 조그맣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감정을 사그러들게 했다가 또 넓혔다가 그쵸? 음악처럼 노래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률로 노래 부르면 그게 감동이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은율, 박자, 해의 위치. 그러니까 끊을 때 가서 끊고 이어질 때 가서 이어지고 노래의 흐름, 춤을 추듯이 그렇게 시가 가져야 시가 더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방문객은 우리 이순자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안 보여요. 앞에 나오셔서 읽으시면.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이분의 방문객 씨는 참 그 뭐라 그러면 인간의 만남의 일상을 사건을 되게 극대화시켜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우주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온다는 거는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저 사람과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지만 또 부서지기 쉬운 그런 마음,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참 좋은 시예요. 네, 정말 좋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해야 아니,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아니면 중가운데서 스킵을 하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충분히 시간을 쓰세요. 아 네. 네, 충분히 쓰시라고 제가. 나의 언어 나만의 시를 쓰는 거는 나의 단어 발견, 감정의 언어와 나만의 시, 불필요한 단어 제거, 함축적 표현 자체와 깊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인도 각자 다 틀려요.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를 읽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인이다 그러는 게 탁 나타나져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를 쓰고 글을 쓰다 보면 자기 특유의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그거를 더 객관화시켜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즐거운 편지 황동규.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 제가 좋아합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해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을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는 그 기다림을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되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언제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네. 완전 낭송과 같이 읽어주셨어요. 항상 공주같이 하고 오시는데 낭송하는 것도 공주님처럼. 네. 참 이 시 정말 좋아요. 저는 이 시 보면 이렇게 상상을 하게 돼요.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이런 거.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부고 할 것을 믿는다. 이런 게 어떤 영화 한 편을 지금 딱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는 자기한테 감동이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솜사탕입니다. 제 거예요. 솜사탕을 가지고 시를 만들었는데요. 솜사탕은 실타래를 풀며 서 있었다. 무슨 색을 집을까 망설이다. 파란색을 집어들었다. 내 혀의 감각은 언제 녹을까? 어떻게 삼킬까를 상상하며 달디단 무게구름 한 조각을 베어물고 빙수 같은 파도를 삼켰다. 입술은 파래지고 솜사탕은 점점 녹아 사라지고 어린 손에 든 막대기에는 햇빛 가시만이 반짝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참 소중하게
이렇게 시로 나타나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 꼭 기억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생각나요. 그러면 막 그거를 제가 끄집어내서 써요. 그러면 그 시간 내내 제가 그 순간에 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를 접하십시오 하는 거는 자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 반추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일생을 지난다?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얘기라도 내가 나를 남긴다 하면 그게 남이 읽든 안 읽든 나한테도 너무나 좋은 시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정 쓰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죠. 감정을 시로 표현하고 나의 감정을 나의 언어로. 네. 이거는 수정과 반영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은 자기 시에 대해서 성찰과 교정이 계속 있어야 돼요. 희한하게 어제 저녁에는 이거 이 시 괜찮아 막 자기가 자기한테 몰입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너무 유치한 거야. 아니에요. 내가 어제 저녁에 무슨 마음으로 이거를 아름답다고 느꼈지? 또 이제 고쳐요. 그리고는 그게 또 다 됐냐? 일주일 있다가 보면 또 아니에요. 또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사실 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멋들어지게 그런 되는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객관적 검토도 되게 필요해요. 나는 내 아집에 빠져있고 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다 아름답거나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딴 사람 시각에서 이게 다 좋았나?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나? 감동이 있었나?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야. 모든 사람이 고개 끄덕끄덕해지고 가슴이 아려 이럴 때 네, 마지막에 그랬죠. 연마의 도전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근데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도전한다는 거는 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꾸밈없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찰하고 그죠? 나를 가꾸고 창의력을 생각하고 이거는 그늘의 생각입니다. 간단하니까 가을이 오는 소리에 그늘이 흔들린다. 그늘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숨죽여 생각한다. 그늘이 아닐 때를 그늘이었을 때를 그늘 하나 가지고 시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형상이 왜 그늘이 탁 져 있잖아요. 그늘인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그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이 들어간 거죠. 시인의 시선. 모든 경험을 시로 표현하기. 여러분들의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서 뭐 누구랑 싸우는 일, 밥 먹는 일, 세수하는 일, 뭐 더워서 헉헉거리는 일, 이런 모든 게 다 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 사이의 경험이 시가 되는 순간, 이거는 슬프고 고독하고 힘들고 투쟁을 해도 그게 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시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시인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고 당신의 모든 경험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 제게 좀 나왔네요. 뛰어가는 꿈.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다. 지금 또 다른 별을 보며 꿈꾼다고 누가 뭐랄까. 무모함이 아닌 고요함으로 꿈을 꾸지. 고운 꿈. 아직 난 동화 같은 꿈을 꿔.
해맑은 웃음 띄운 채 아이가 되어 고무신 공장 뒤편 가득 찬 토끼 풀밭에서 꽃단지 만들어준 그와 나비 쫓아가는 꿈.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저 고무신 공장 위에 무용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용을 했었는데 그 아래 완전히 들판이었는데 토끼풀이 그냥 잘 깔려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누군지도 지금은 모르죠. 좋아했나 봐요. 근데 진짜로 토끼풀로 막 반지도 만들어주고 팔찌도 만들어주고 목걸이도 만들어주고 걔랑 뛰어다니. 근데 그게 왜 나 다 자란 어른이 그 생각이 왜 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는 시예요. 산청에서 외국의 유명한 시인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거기 유명한 시인들이 왔으니까 뭐 다들 기가 막힌 시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놓으신 제일 유명하신 분이 이 시가 누구 거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라고.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이 쓴 시였어요. 그런데 이 시를 보세요. 송아지. 이게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거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네, 맞네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바뀌었어요. 송아지의 눈은 크고 맑고 슬프다. 그런데 소고기 국은 맛있다. 난 어떡하지? 이런 순수한 시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정직한 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그 시인이 이거를 보고 이게 누구 시냐고, 누가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의 그 순수함이 만들어진 시예요. 결정체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인간 본연의 내가 이렇게 느껴. 그런데 나는 이게 어떻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세 문장에 이게 다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이거 틀렸습니다. 송아지는 크고 맑고 슬프다. 위에요. 제가 몇 번을 체크를 했는데도 이런 도치법을 봤는데. 네. 상처적 체질은 황 선생님. 이 시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상처적 체질 류군. 나는 빈 들녘에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갈 길 가로막는 노을 따위에 흔히 갇힌다. 내가 기억하는 노래, 나를 불러 세우던 몇 번의 가을, 내가 쓰러져 새벽까지 울던 한 세월 가파른 사랑 때문에 거듭 다치고 나를 버리고 간 강물들과 자라서는 한 번 빠져 다시는 떠오르지 않던 서편 바다의 별빛들 때문에 깊이 다친다. 상처는 내가 바라보는 세월, 안팎에서 수많은 봄날을 기록하지만 봄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꽃들이 세상에 왔다 가듯 내게도 부를 수 없는 상처의 이름은 늘 있다. 저물고 저무는 하늘 근처에 보람없이 왔다 가는 저녁물처럼 내가 간직한 상처의 열망, 상처에 거듭된 폐허, 그런 것들에 내 일찍이 이름을 붙여주진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또 이름 없이 다친다. 상처는 나의 체질, 어떤 달콤한 절망으로도 나를
아주 쓰러뜨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이분이 참 뭐라 그러나 아주 예민하고 예리하고 그런 시인이세요. 그런데 상수적 체질, 제목부터가 특이하고, 네. 그런데 읽어보면 정말 깊이 이거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글쎄요. 그러나 나는 또 이름 없이 다친다. 상처는 나의 체질. 어떤 달콤한 절망으로도 나를 아주 쓰러뜨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이회수 씨하고 되게 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가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저는 이분의 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것도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읽은 것들이 거의가 서정시가 많았어요. 서정시도 있고 뭐 사무실 비슷한 것도 한국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 토마토 컵라면은 요즘 핫하게 뜨는 아주 젊은 애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도 우리가 감각을 우리의 감각에만 맞추지 말고 새로운 감각에도 한번 맞춰보자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어느 분이 읽어보실까요? 전 선생님. 토마토 컵라면. 차성은 해변가 위 데워진 붉은 조각들은 빛이 나고 물과 맞닿은 금빛 모래들은 황빛의 풍경이겠지. 차갑게 물든 바다에 발을 담그고 낡은 의자에 앉아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비집고 나오던 새빨간 열기들은 붉은 석류를 매달던 토마토 같았어. 우리의 여름은 노을진 추억이었고 푸르게 피어난 토마토가 붉게 익어 물러질 때까지 나는 그때의 향기를 비집기로 했어. 안 보여. 그래도 열망하던 붉은 입자는 그리도 뜨거운 여름날에 사랑을 심어주고. 네, 감사합니다. 이 젊음이 툭툭 튀어나와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붉은 석류를 매달던 토마토 같았어.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여름은 노을진 추억이었고 푸르게 피어난 토마토가 붉게 익어 물러질 때까지 이런 상상이 이 요즘 나이 든 분들한테 솔직히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되게 감각적으로 토마토 하나를 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신선하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해야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열망하던 붉은 입자는 그리도 뜨거운 여름날에 사랑을 심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신선한 젊음의 감각을 사고 싶다. 저도 이런 감각을 가져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충분히 있어요. 여기 좋은 게 충분히 네.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기회. 이거는 이제 요즘에 와서 쓴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갈 길 몰라 흔들리는 시간들을 뒤로하고 바람의 끝같이 소리 없이 느리게 가는 지금이 좋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고 덤불을 헤치며 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길. 바람이 길을 물으면 동행하고 달빛 비추면 기대어 쉬어가는 길. 이게 요즘에 이제 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편안하게 아마 이게 지금 엔딩 시가 될 거는 같은데 지금 이 노래는 연상이라는 제 시예요. 시에 수노에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무용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제가 옷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연습을 좀 못했어요. 저 그냥 즉흥적으로 괜찮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춤을 추긴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어제 그제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거를 근데 예전에 여기 강의실이 되게 커가지고 이 무대가 있었잖아요. 그 생각하고 제가 이걸 한다고 가져왔는데 지금 너무 좁아졌어요. 겨울옷 벗을 정도의 차가운 빛이 온몸을 깨운다. 이미 집을 나섰다는 거에 상기되어 구름 같은 눈시람으로 눈을 감고 귀는 열고 산에 놓는다. 지금 차가운 바위에 내 생각 던져놓고 바라본다. 풀냄새 솔바람에 흔드는 봄소리 두근거리던 똑같은 잃어버린 날이었노라. 생수유대여 피어난다. 길모퉁이 돌아서면 기억 속에 잠시 남겨진 추운 계절의 흔적들이 내 발끝을 살짝 스친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 햇살에 물든 구름들이 웃음 짓던 그날처럼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 새벽녘 차가운 공기 살며시 내 맘속에 들어와. 봄이 오는 길목마다 기다림은 더욱 깊어진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호응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마승희 강사님 시인에게 박수 한번 더. 정말 오늘 감동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 들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도 시인이라 그래서 이제 마승희 선생님이 등단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나도 시인 이렇게 쓴 줄 알았는데 그 마음속에 시인의 감성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제가 나도 시인이라는 거는 저를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도 시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네. 제목을 나도 시인. 마지막 퍼포먼스까지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이제 제 그 광고는요. 우리 협회 두 가지 중점 사항이 월요 포럼이라 그랬죠. 첫째, 셋째 월요일 포럼. 오늘이 1일이니까 다음에는 15일 날 은행클럽의 3년사인가? 어쨌든 제가 이제 강의할 거고요. 우리 협회 금년도 시작한 아주 중점 사업이 파크골프 협회입니다. 한국시니어 파크골프 협회. 9월 9일 날 고성 파크골프장으로 해서 송지호 투어까지 하는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모르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 정리하시고 일어나시고 비콘별로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